주방 세제에 찌꺼기가 남게 되면 나중에 가습기를 통해 수증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연 세제인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본체에서 물통을 분리한 후 솔이나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묻혀서 물통을 닦습니다.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가 물통 구석구석에 숨은 물때를 깨끗이 없애주는데요. 물통에 물때가 끼면 가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통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물통 내부에 물때가 남지 않도록 물을 물통에 5분의 1 정도 담아 흔들며 닦으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균 걱정 없는 가습기를 위해 이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제 살림 노하우랍니다. 아이쇼! 시큼한 식초는 산성이라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세균 걱정 없는 가습기 청소법 또 하나. 식초를 묻힌 헝겊으로 물통 내부를 닦고요. 다 닦은 후에는 식초의 산성이 남아있지 않도록 물로 여러 번 헹궈냅니다. 그리고 물통 내부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마른 행주로 보송보송하게 잘 닦아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햇빛 속의 자외선이 세균을 살균해준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물통을 햇빛에 30분 동안 잘 말려주세요.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철통 같은 가습기 관리 꼭 필요하답니다. 가습기 청소도 다 하고 이제 가습기에 물을 넣으려는 것 같은데요. 어머! 주부님은 수돗물을 그냥 쓰시네요? 정수기 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만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수돗물은 하루 정도 그대로 두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 한번 끓였다 식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돗물에 남아있는 염소도 사라지고 물도 세균 없이 깨끗하답니다. 매일같이 물갈이를 해주고 청소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통 안의 세균을 99.9%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건조 확실하게 잡는 가습기로 촉촉함은 물론 건강까지 확실하게 잡자고요. 네, 저는 뭐 청소한다고 해서 그냥 물 넣어갖고 손으로 한번 휘 저었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겠군요. 꼼꼼하게 청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습기 사용하다 보면요. 전자제품 주위에 이렇게 하얗게 뭔가 이렇게 끼는 느낌이에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네, 이 부분을 갖다가 백화 현상 또는 백분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자연수나 수도수에서 어떤 수용성 성분이 전자제품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제품에 달라붙게 되게 되면 수분만 증발이 되고 남은 백화 물질을 가지고 백화 현상이나 백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갖다가 켰을 경우에 파란색을 내지를 않고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물 속에 있는 이 칼슘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등이 타기 때문에 그런 불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화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많아지고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습기가 백화 현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고요. 네. 물이 백화 현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그런 백분 현상 이런 것들은 건강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백분 현상과 건강과의 관계는 일단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가습기의 수분 입자가 공기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제 흡입이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오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백화 현상에 있는 이 이온들이 몸속에 축적이 되더라도 일단은 크게 병으로 발전이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백분 현상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가습기의 분무 방향을 전자제품하고 반대로 놓으시거나요. 가습기는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돗물보다는 정수기물을 사용해 보시고요.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시면 조금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가습기 참 이 기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 중요하죠. 또 물도 자주 또 이렇게 갈아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 방에는요, 예, 머리맡에 저희가 가습기를 두고 생활을 하거든요. 위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머리맡에 두고 사용을 하게 되면 직접적인 분무 입자가 자기 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 부분들인데요.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같이 침투가 되겠죠. 따라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석진 곳에 놓더라도 가습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또한 너무 벽에 가까이 붙여도 벽지가 흥건히 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탁이나 화장대 위 한 1m 정도 높은 곳에 설치를 해주시고 중앙에 설치를 해주셔서 가습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침실이 아닌 거실에서 간접 가습을 통해서 집안 전체가 습도가 유지되고 된다면은 시침 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가습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아봤습니다. 정말 가습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따지고 알아야 할 게 많고 종류조차도 너무 많은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저야말로 정말 대부분의 가전제품 관심만 있고 어떤 게 좋은가만 알았지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주부가 간다 코너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가습기였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할 것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으시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전해주신 김수현 주부 리포터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한동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수요일 이번 주 두 번째 코너입니다. 돈이 보이는 특강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시죠? 네. 박범수 씨. 네? 보험 몇 개쯤 드셨어요? 보험이요? 네. 종신보험, 글쎄요, 여러 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이 보험을 들은 것이 이유가 제가 필요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 주변의 부탁으로 인해서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게 다 필요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돈이 보이는 특강에서 한번 저희가 좀 이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병남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으로 가운데로 모실게요. 보험 말씀 오늘 들었는데 참 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야인 씨 잘 아시겠어요? 보험 다? 보험하면 왜 내 돈을 괜히 어디다 좀 빌려주는 것 같고 근데 또 안 들자고 하니 네. 사람 앞일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럼요. 예. 자, 오늘 돈이 보이는 특강, 이 보험과도 분명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주제일 텐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선생님? 재테크 하면은 돈 버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험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에서 메모 필요합니까? 네,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메모 좀 준비를 하고요. 서병남 선생님의 강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먼저 보험 재테크와 사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은 돈이 모여서 목돈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네. 1,000만 원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보험에서는 1,000만 원짜리를 들었으면은 하루가 지나도 사망하게 되면 1,000만 원의 목돈을 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태가 은행에서는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보험에서는 사각형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보험 재테크는 사각형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의 그 예금이라는 것은 10만 원씩 내다가 다음날 무슨 일을 당하면 이자 한 1, 2원 붙겠죠. 개념적으로. 그렇지만 보험은 아무 때나 사망하게 되면은